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고 하마스의 1인자가 암살당하는 사건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왔었던 대망의 연준회의도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들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용이 매우 많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일본의 GDP를 보여드리면서 일본의 GDP는 세계 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민간 소비는 그보다 더 심한 4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은 저희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준금리는 0.1%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인상하더라도 0.2%로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은 이것을 깨고 예상보다 더 큰 금리인 0.25%로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이 양치기 짓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만 나홀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중에 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런데 일본의 물가가 오르자 일본 중앙은행은 다음에는 금리를 올리고 양적완화 규모를 줄일게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다음 회의가 오면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6월달 회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줄 것을 기대했었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다음에 올린다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미리 당겨와서 시장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자 사람들이 슬슬 짜증을 내면서 엔화를 시장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큰 금리를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은 매월 5.7조 엔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달 4천억 엔씩 줄여나가면서 2026년 초에는 2.9조 엔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의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끝없는 엔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엔의 강세를 실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화는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엔이 강세로 돌아설 때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을 많이 목격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과도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엔화가 강해지니까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다만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장 예상보다는 더딘 속도로 진행되어 엔화의 급격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보다 조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려 한 것 같다라고 하네요. 아직은 제대로 된 긴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엔화의 급격한 강세가 나타나기에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유의미한 유동성이 본국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미 국채를 팔고 돌아갈 만큼의 가파른 일본의 금리 상승 베팅이 이어지거나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축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의 차이가 환율에 반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일본의 국채 금리에 비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두 나라의 국채금리 차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국채금리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미 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를 사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일본 국채를 사도 금리를 많이 주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 국채를 팔고 이것을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 국채를 살 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엔화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나라의 국채금리 차이가 더더욱 좁혀진다면 엔화의 강세가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나라의 국채금리 차이가 좁혀지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일본 경제는 더 좋아져야 하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일본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채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이번 통화정책회의 때 일본 중앙은행에서 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0.8%에서 0.6%로 낮춰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장 둔화는 곧 국채금리 하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채금리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경제 둔화가 나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만한 둔화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도 천천히 식어가는 중이고 물가도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보면 요즘에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진짜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얼마나 미국 경제가 식어갔는지 이것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어렵다는 연착륙 달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미국 국채금리는 침체와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반영하면서 내려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면 과도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급격한 침체 위험은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경제의 급격한 침체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화의 환율을 보면 이렇게 엔화 강세가 단기간에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면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서 엔화가 지금처럼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약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회의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1차 저점은 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 이때까지 증시는 빠집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라는 것은 7월 연준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7월 연준회의라는 빅 이벤트 하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V자로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완만한 상승 혹은 완만한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경제 지표를 지켜보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준회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연준회의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파월은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그런데 과거 회의와는 달리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데이터를 보면서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기존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예상보다는 살짝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언급해 줬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하마스의 1인자가 암살당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